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청와대가 조금 보이시죠? 여기 청와대 옆에 무궁화 동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장소.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되고 증오심으로 차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를 가나 증오와 분열이 국민들을 완전히 전쟁터 한복판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니, 지옥에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 주범이, 저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저 국회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60년) 전인 19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 부정선거에 저항해서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일어나서 부정선거를 바로잡으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박히게 된 겁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이 부정선거를 용납하지 않고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60년이 지금, 고작 6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2020년 총선의 그 수많은 부정선거를, 그 수많은 부정선거의 고소고발들을 저들은 묵살시키고 그대로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심지어 보는 앞에서 국민들이 행사한 주권이 쓰레기 봉투로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의 주권을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잔돈을 거슬려 받을 때도 그 잔돈이 올바른가 검토 안 해보십니까? 받은 잔돈 중에서 찢어지거나 이상한 게 있으면 바꿔달라고 안 하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시장 안에서 물건을 샀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사한 주권이 짓밟히고 변질되고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는데 왜 아무런 말씀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니, 우리의 주권이 찢어진 1,000원짜리만도 못한 겁니까? 우리의 주권이 그렇게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바보스럽다고 생각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의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모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쿠데타,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은 지금 저들은
부정선거로 국회에 들어가서 모든 기득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 자기에게 납작 엎드리는 사람에게만 공천권을 주고, 정작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천권을 주질 않습니다. 저들은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세력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지금 공천권만 가지고도 이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한민국 제일 거당의 원내 대표라는 자가 그런 소리 했습니다. 헌법 개정하기 전에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뺏어와야 된다고. 이제는 헌법 개정하는 거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그 헌법 개정하기 전에 정부의 예산 편성권 먼저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예산을 모두 국회가 쥐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정부나 각 부처에서 예산을 쓰려면은 국회에 와서 손바닥을 비벼야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은 삼권 분리로 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때문에 예산 편성은 정부에서 하고, 예산 심의는 국회에서 하고, 그 예산 판결은 사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산 편성권을 국회에서 갖고 가서 자기네들이 예산 편성하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부처가 국회에 눈밖에 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행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 말입니다. 모든 권력을 자기네들이 쥐고 사법부와 행정부를 쥐고 흔들겠다는 이런 말을 내뱉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라는 자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대한민국이 의회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은 저들이 여당 야당 나눈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한 통속으로 똑같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합당을 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 체제가 되는 겁니다. 북한의 노동당처럼, 중국의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가 돼가지고 당에서 임명하는 대통령, 당에서 임명하는 장관, 당에서 임명하는 경찰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편성권을 뺏어가겠다는 건데 왜들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퇴임한 대통령이 지금 양산에 가서 황제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비판도 못하게 법으로 문재인 보호법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자들이 예산 편성권까지 갖고 가서 자기들이 국회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겠다고 하는데, 행정부나 공무원들은 아무런 반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회가 예산 편성권까지 갖고 가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쥐쭈무르면서 헌법을 개정한다 하면은
그 법이 어떠한 걸레 쪼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삼권 분립이 돼 있다고 하는 지금도 저들은 검수완박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은 법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경찰들과 경호처에 의해서 소지품을 도난당하고 했을 때, 인권 탄압받고 시위 탄압받을 때 종로경찰서에서는 분명한 절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경호처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종결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 또다시 절도로 고소를 하니까 검찰에서 검수완박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경찰로 이송시킨다고 통지가 오고 종로경찰서로 이송했다고 고소인 조사받으러 오랍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권력기관이라고 조사조차 못하고 묻어버렸던 사건을 또다시 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면은 올바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반상사회가 존재했던 조선시대만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일반 국민들만 제재받고 일반 국민들만 통제받고 있지, 저들은, 공직자들은 지금 마음 놓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예산 편성권까지 모조리 다 갖고 가서 이제는 공무원들까지 자기들이 쥐고 흔들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검수완박법, 얘네들이 말만 부드럽게 검찰개혁 떠들면서 검수완박을 완성시켰는데,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는 사건은 전혀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놨으니 당하는 사람들은 누가 당합니까? 국민들은 이제 소모품이 된 겁니까? 국민들은 노예가 된 겁니까? 모든 부당한 일들은 국민들 몫이고, 모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것도 부족해서 중국과 북한처럼 의회에서, 당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회 권력기관이 되려고 그런 모략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의회 쿠데타입니다. 이것이 그나마 당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서로 당이 견제한다면은 그나마 의회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합당을 해가지고 거대 일당 체제가 된다면은 당 중심의 독재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과 중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일당 독재 체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산권을 모조리 다 갖고 와가지고 헌법을 자기네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일당 독재를 하겠다든가 연방제를 하겠다든가
아니면은 인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해버리면은 누가 반발을 하고 누가 저항할 것입니까? 누가 막을 것입니까? 이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을 때, 이럴 때 분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도대체 조작선거로, 부정선거로 저기 여의도에 들어가서 온갖 악법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왜 국회 해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겁니까? 저 부정한 국회들은 해산하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악법들은 정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1960년 4월 19일을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배워왔고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기성세대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대는 가장 비겁하고 가장 이기적인 세대라고 비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역사에는 2020년 시절을 살아간 우리는 가장 비겁한 세대라고 치욕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정선거에도 눈 감고 온갖 법을 악용하고 독재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있는 우리는,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비겁한 세대라고 비난받고 무시받을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 정의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무시받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나라에 여러분들의 자식을 키우고 싶습니까? 지금 작년에만 해도 저출산 대책으로 46조 원이라는 세금을 갖다 썼습니다. 저출산 대책 효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누구에게 썼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사람들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들어보면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기를 키웁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렵니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이렇게 독재 체제로 이렇게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아기를 낳고 마음대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4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쓴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살펴봐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의회의 독주를 막아야 됩니다. 저 부정한 국회가 마음대로 하는 짓을 막아야 됩니다. 의회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이 쿠데타를 분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느 한쪽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거 방지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정신 차리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